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일본 슈퍼컵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9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안정적인 중위권입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를 꺾으며 리그에서의 부진도 씻어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실점을 내주고 있는 것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홈에서의 2점을 바탕으로 승점 3점을 노리고 있는데 안드레 실바가 이적한 이후로 대체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족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나마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수는 보레. 그러나 혼자서는 역시 힘에 부치는지 최근 3경기 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4경기에서 6득점으로 득점력이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응이 더디었던 렌스트롬이 나쁘지 않은 폼으로 변모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에이스 코스티치의 집중 견제로 인한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듯합니다. 측면에서 실마리를 찾는다면 득점 가능성은 열려있죠. 수비력은 문제인데요. 특히 측면 수비에 대한 고민은 깊습니다. 챈들러, 다코스타가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공격에서 좌측 의존도도 커졌고 이 때문에 전체적인 팀 밸런스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4백과 3백을 혼용했는데 최근에는 3백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이죠. 다만 하세페의 나이 때문에 어떻게 출장 시간 관리를 해주는지가 관건이죠. 힌터레거의 폼이 빠르게 올라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세베의 나이로 인한 기동력 저하로 인해 수비진 불안은 고정값이죠. 최근 5경기에서도 8실점으로 좋지 않은 페이스인데요.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카마다, 투타, 아케, 로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그 12위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9경기 리그 무승을 끊어내긴 했습니다. 다만 꼴찌 그로이터 피르트를 상대로 한 대승이라 의미는 조금 퇴색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근 한 달 반 만에 멀티 득점에 성공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원정에서의 성적 불안으로 승점을 따낼 가능성은 적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베르호스트를 벌리로 보내 롱볼을 받아줄 선수가 없어졌습니다. 베르호스트가 떨궈주고 은메카가 마무리하는 그림이 주 공격 루트였는데 전술의 핵이 빠진 모양새죠. 그 자리를 코펜하겐에서 온 윈드가 메울 예정이고요. 일단 공중볼 경합 능력은 합격입니다. 덴마크에서 보여준 결정력만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강일 것인데 다만 직전 한 경기만으로 득점력이 나아졌다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죠. 이선 자원들의 전체적인 폼 저하로 인해 리그 최소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있는 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득점 기대는 크게 가지지 마는 게 좋겠고요. 수비진은 문제인데요. 3백을 사용하며 수비 안정화에 나섰으나 리그 꼴찌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진 못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실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6경기나 되는데 측면에서 공을 빼앗기는 빈도를 줄여야 수비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라이프치히전에서는 자기 진영 측면에서 공을 뺏긴 횟수가 15회나 되며 멀티골 실점을 당하고 말았죠.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실점은 필연적입니다. 결장자는요. 은메카, 데벤, 실바, 윌리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승, 오버, 핸디 무승부가 주력입니다. 아직 볼프스부르크가 페이스를 정상으로 되돌렸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의문 부호가 되었습니다. 양팀의 불안한 수비력을 감안하면 두 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 2.5 오버를 기록한 것이 3차례였습니다. 이번에도 오버 가능성은 높고요. 승부가 나는 경우에는 한 골차 승부가 많아 마이너스 1 핸디캡은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와 마인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위의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최근에는 기복이 심합니다. 리그에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연승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도르트문트전 5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팀 칭호도 내준 지 오랜데요. 하지만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 승리를 기록하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드업이 좌측에 쏠려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 홈에서는 좌우측의 차이가 9% 차이가 납니다. 왼쪽의 그리포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물론 그리포의 실력은 출중합니다. 엄청난 킥력으로 세트피스에서 13골을 득점하게 만든 선수이며 귄터와의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찾죠. 다만 확연한 주포가 있다는 느낌을 들지도 않습니다.
홀러도 최근 8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으며 정우영도 우측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죠. 그래도 팀 내 최다 득점자가 4명이나 된다는 것은 고른 득점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지만 다득점 면에서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조직력이 강점입니다. 슈트 라이히 감독이 재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요. 선수들의 파악과 스쿼드 관리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죠. 조직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공로가 큰데 343, 442 등 전술적 유연성도 갖추었습니다. 다만 퀴블러가 있는 우측면은 약점이고요. 공수에서 애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빌드업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다만 회플러, 에게슈타인으로 이루어진 활동량 좋은 1차 저지선과 슐로터백이 새로 나타난 중앙 수비력은 믿을만하죠. 최근 실점률에서 제법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마인츠를 상대로는 1실점 아래로 막을 수 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리그 10위의 마인츠입니다. 성적이 들쭉날쭉하죠. 이는 홈 원정 성적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호펜하임을 잡아낸 것은 좋지만 홈 경기였고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정에서 완전히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특성상 승점 3점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경기 보는 맛은 떨어지는데요. 일단 수비를 단단히 하고 강한 압박과 태클로 경기 템포를 끊으며 경기를 루즈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압박 수치는 리그 2위, 태클 수치는 리그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3배 넘게 뛰죠. 리그 1위에서 3위를 원정에서 만나며 3경기 6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10경기 18실점은 수비 지향팀이라기에는 처참한 결과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공격 루트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많은 파울로 인해 오히려 프라이부르크의 장기인 세트피스가 빛을 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윗선의 힘은 괜찮습니다. 특히 오나시보의 변화는 놀라운 수준인데요. 지난 시즌 31경기 4골 0도움에 비하면 현재 19경기 3골 7도움의 스탯은 다른 사람이 된 수준입니다. 버카트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오나시보의 감각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성도 활동량 멀티성을 살려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 변모했고요.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꼴찌를 다투었는데 선수단 변동이 크게 없음에도 보 스벤송 감독이 팀을 잘 조련한 모습입니다. 4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0경기 9골로 인상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한 골 아래의 득점을 예상해봅니다. 결장자는요. 타우어 저스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인츠의 홈 원정 성적 변화가 매우 심한데요. 공격 루트가 좌측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마인츠의 거친 특성을 이용해 장점인 세트피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 지향적인 팀인데요. 프라이부르크 역시 확률에 의존하는 세트피스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다득점은 힘듭니다.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하고요. 프라이부르크 승, 언더가 가장 유력한 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로이터 피르트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8위의 그로이터 피르트입니다. 강등권 팀의 반란을 꿈꿨지만 4경기 만에 좌초되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게 4대1로 대패를 당하며 나름 안정되었다고 생각한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졌죠. 베를린이 페이스가 안 좋다곤 하지만 승점 3점에 가깝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롱볼 기조의 팀인데요.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이라 상대 수비가 수습되기 전에 볼을 탈취하고 빠르게 전방으로 투입되는 것이 목표인데 호고타, 르웰링의 득점 감각은 좋지 않지만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며 팀 전체적인 득점력은 낮은 모습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를 감안하면 한 골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결정자는요. 은감캄, 메이어 호퍼, 펑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4위의 헤르타입니다.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입니다. 촘촘한 분데스리가 순위표 특성상 순위가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강등 플레이오프 권인 16위와도 승점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단 꼴찌팀을 잡고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할 전망이죠. 빠른 카운터 어택을 주 공격으로 삼는 팀인데요. 따라서 강한 압박은 필수입니다. 일단 공을 얼마나 앞으로 빠르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측면 자원들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아 세르다르가 드리블로 공을 앞으로 운반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동준을 영입한 것도 측면 보강의 이유가 강하죠. 그러나 세르다르가 공격수가 본 포지션이 아니므로 결정력에서는 문제를 드러냈고 많은 득점을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이라는 확률이 적은 방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도 3득점에 그치며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득점은 기대하기 힘들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보아탱, 다르다이, 사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근소 5위입니다. 그로이터 피르트의 압박은 드리블 능력이 좋은 팀을 만나면 쉽게 깨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헤르타 베를린도 볼프스부르크와 비슷한 수치의 드리블 성공률을 보여주므로 헤르타 베를린 쪽이 압박에서 벗어나 찬스를 만들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아직 확률에 의존하는 공격 방법은 지속되고 있는데 따라서 두 팀 모두 다득점은 무리라고 보이고요.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합니다. 언더 헤르타 베를린 승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